구독과 좋아요는 뉴스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하여 상황건설과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들었으므로 제263회 2012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대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지금부터 2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225쪽입니다. 일반 현황과 여건 등 업무 추진 방향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공백 없는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사업입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 미 배치에 따른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부권 경로당을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ICT 원격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대행 의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 사업은 이천병원 내에 소아재활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24억이 확보되어 현재 설계를 완료했으며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원정 없이 관내에서 조기 치료로 소아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동구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부가루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부갈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동구권 지역 주민의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36조 예방 및 건강 중심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책 강화 사업입니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 증진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자 백사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하여 올해 9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소장이 경로당에 찾아가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온마음 한방돌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3조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신체활동 참여를 위해 32주 건강운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어린이 대상 구직소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급식시설까지도 확대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걱정 없는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 필수 의료 확립으로 시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지역 내 필수 의료 내실화를 위해 지역 의료 지원 사업인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및 남부권 야간 진료, 응급의료 지원, 시설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 응급 상황 대비 긴급 대응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보건소 신속 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심장 출격기 성능 유지 점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36조 소상공인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단순 지원을 넘어 성장형 지원 체계를 전환하겠습니다. 올해는 미용업소 기술 및 경영 교육과 접개복서 역량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위생등급업소 청소기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상권 회복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식품환경 변화에 대응한 위생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구입, 판매 및 배달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선제적인 위생관리 지도와 학교 등 급식소 발생 의료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9조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조 시민 참여형 건강증진 및 찾아가는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시민 참여형 강사를 양성하여 아동 건강 서비스 교육 건강 치유 및 운영을 확대하고 건강
계절을 활용한 원스톱 통합 건강관리 건강이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사업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와 노인을 위한 방문 구강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열린 건강교실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건강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46조 사각지대 없는 난임과 출산 지원 방안입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살려 보다 촘촘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횟수 모두 소진한 부부에게도 추가로 최대 5회와 시술비를 지원하겠으며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통해 일하는 여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부터 돌봄까지 치매안심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 돌봄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겠으며 남부권은 스마트 경로당과 연계하여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으로 치매 관리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8조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을 위해 3,000년도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광고동과 백사면을 추가 지정하여 추진하며 신규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망 직후 24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초기 심리 지원 등 유족 맞춤형 서비스를 7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천 소망병원의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 2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정신응급 환자 적기 치료 및 시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키는 데 힘이 되도록 더 귀 기울이고 살피고 경찰, 소방, 응급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더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ICT 융합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선별 조사를 통해 1:1 대면 서비스인 방문 건강관리와 AI, IoT를 활용한 비대면 관리를 병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두드림 건강 문버스는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누어 각 경로당별 주 2회씩 버스로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 돌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조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조 근거기반 중심 친환경 사계절 병역 사업입니다. 1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와 드론을 활용한 근거 중심의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산책로 등의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운영으로 모기와 해충으로부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온난화 등으로 인해 하절기, 모기의 활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올해도 3월부터 10월까지 150일 동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대응과 예방으로 만드는 감염병 안전도시입니다.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서 위기 대응 훈련과 의료기관 간의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조입니다. 결핵 걱정 없는 이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령층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강화하고 다재내성 결핵 환자 접촉자 치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여 결핵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이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HPV 예방접종을 12세 남성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가능 피해보상 지원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60조 남부권 건강관리 거점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인의 신체기능 저하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과 영양 복합 프로그램으로 노쇠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건강체험존을 통해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영역의 이론 및 체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튼튼 100세
번째 남부권 어르신 건강 지킴이 사업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팀, 치매관리팀과 협업하여 원스톱 보건의료, 정신건강 연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또한 노쇠 예방을 위한 운동 영양 교육과 9988 건강 수호대를 통해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30회 공무 등록권 건강생활정책과를 신청했어요. 네. 이 지금 기존 있는 데를 리모델링 한다는데요. 네. 1, 2층 다. 네, 1, 2층 다. 그럼 기존 2층에 있는 거. 2층에 있는 거는 그 농촌 중심주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는 그 지금 청소년 센터 그쪽을 증축해서 일부가 그쪽으로 나가고 저희가 2, 2층을 다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3층 뭐 이렇게 올릴 생각은 3층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2, 2층. 네. 좀 이따가 또 3층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수요를 봐서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층이 주민자치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도 그렇게 적은 면적이 아니라서 거기 저 네. 체력 단련실도 있죠? 네. 그건 어떻게 해요? 체력 단련실은 다 예, 이전하는 걸로 예. 이건 뭐 차질 없도록 진행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세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예. 현장의 어떤 그 체감의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적발 위주로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많이 점검을 하는데 과거에도 이제 시공 교차 단속이나 이제 외국의 사람에서 지적 사항이 들어오고 그러면 전에는 사실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나 그런 것들로 많이 대치를 해서 영업을 지속했는데 요즘은 좀 경기가 많이 어렵고 그래서 영업정지로 그냥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시민 건강을 보호하느냐, 내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느냐, 두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단속보다는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지원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시면서 단속 대상이나 단속 수위나 이런 것들이 좀 그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민원 신고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계절별 아니면 특성화 여름 같은 경우는 냉면이라든가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많이 소비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적으로 먼저 이렇게 점검이나 그런 거를 하기도 하지만 그 민원 신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단속보다 지원 중심 정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고요. 여튼 식품 안전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사 역량강화 교육 지원이 지금 800만 원인데 작년보다는 좀 늘은 거고 저희가 이렇게 단순히 그냥 청소년 지원보다는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메뉴 개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대 쪽하고 교수님, 식용과 교수님들하고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그 새로운 트렌드 반찬이나 그런 것들도 교육 같이 해주고 있고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좀 더 두 개의 과정 운영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이나 안전하게 점점 struktur이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공공치과약 운영에서 무식자 약국과 용수약국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아팠을 때 응급을 갔는데 약국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국이 두 군데 있는 게 어떤 예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참가 약국이 참가도가 적은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거를 약간 검역도를 좀 더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예, 필요 더 확대되면 좋기는 한데 거의 약국들이 1인 약국으로 운영하시는 데가 많으셔가지고 이게 12시나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약사회라고 해서 사실은 마장 지역도 이런 요구가 계속 있어서 그쪽에 약사님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천에는 대구경 축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 또 먹거리나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점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력이 충분한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등급 평가에 촬영 관리자가 70개에서 있다는데 저희 부천은 몇 등급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축제 같은 경우가 2010년 정도 축제가 점점 늘고 있어서 지도 점검하는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위생계 직원 5명이서 사실은 대부분 그래서 저희가 축제하기 전에 그 추진위원회 분들을 미리 만나서 안전적으로 챙겨야 할 거 그리고 인허가 부분 그리고 좀 이렇게 민원 다수 민원 나오는 건들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도 하고요. 인허가 나가고 또 축제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또 점검도 하고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232쪽의 백사 건강식품 보건시설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주기는 다 거의 마무리됩니다. 지금 리모델링은 네, 이제 얼추 끝났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갔다 오긴 했는데 이제 외관하고 다시 한번 조금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만 좀 봤는데 그 시행을 한다고 약간 접근성이나 네. 또 거기를 활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많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지금 사업 계획을 보면 차량을 보고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사업 취지가 상당히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염려되는 건 지금 한방공보 인력이 한방공보위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치료사 예비분이 지금 그 한방특화치료 통합건강관리 촬영하는 보건 서비스까지 운영을 하기는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충분하진 않지만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주민들의 반응이나 그런 거 봐가지고는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예,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신재영 의원님. 항상 그 시장 공부 좀 많으신데요. 혹시 계열면 보건소의 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배월보건소요. 지금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4월 20일자로 2000일 지금 한 명도 배치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 관련하고 지금 의대생들이 지금 현역하고 공무기간이 현역은 18개월인데 공중보건의사는 36개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현역으로 가고 그래서 공보위가 배출이 예년 저기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의료 취약지인 저 아래 지방이나 그 가평, 연천 그쪽으로만 다 가서 지금 현재는 의과 공보위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지금 대월보건지소는 진료는 한방만 하고 있고 의과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올해 4월 20일부터 그랬습니다. 4월 20일이 공중보건이 만료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궁금한 건 네.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신규 사업, 그런데 지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걸 보건소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어서 그래서 업무가 중단해서 자기 6개월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뭐 백사,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사, 건강중개형 보건소 운영, 여기 보면 뭐총 4명, 한방공보위, 간호사, 영의사, 운동치료사 이렇게 계획을 짜놓는데 기존의 보건소를 의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근데 지금까지 현재 있다. 근데 신규 사업, 확대, 이런 신규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보건소의 문제점, 개선사 이런 부분을 먼저 보충하고 개선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의사 채용을 지금 7차 공고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사를 채용하고자 하고 인건비를 증액을 하고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의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의사 채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ICT 원격 협진 같은 경우도 그런 공백을 좀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의사가 저희가 원하고 지금 7차. 진짜요? 의사 1년 다 등록한 거예요. 채용 공고 냈을 때. 채용 공고 냈을 때 어떤 지역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1일 40만 원으로 공고를 했다가도 안 돼가지고요. 지금 60만 원으로 해서. 다음은 건강 증진과 업무 보고자료 241쪽부터 249쪽까지 해서 질의하실 내용을 조금 안 쓰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그 자살률은 어떻게 되나요? 자살률이 25년도까지는 그래도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되고 있다가 지금 조금 올해는 또 낮은데 작년 12월에 갑자기 조금 나면서 계속 작년 12월에 추이가 어땠어요? 세상이라든가 내지는 뭐그 10월까지는 사실은 자살이 기존에는 정신과적 질환이 1위였었는데요. 작년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1위로 바뀌었고 과거에는 그 고령층이 사망자가 1위 더 높았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근데 지금은 50대나 40대 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저희 변경이 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사하는 중장년 청년 층에 대한 게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정신 건강에서 경제 상황이나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고립 형태가 대두가 되는데 우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지역 보니까 여기 조성 현황을 봐서 이게 참 저는 좀 획기적인 정책으로 봤거든요. 생각전 좀 안심마을을 조성하시는데 이번 기준으로 보면 7개 읍면동에 67개 기관 협약 체결을 완료하셨어요. 이게 읍면동 7개인데 이게 지역별 좀 균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4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14개 읍면동 중에서 그래도 조금 자살률이 좀 더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증포, 부발, 창정, 신도는 대월을 2차 연도에 했고요. 25년도에 이제 중리동하고 장원, 지역, 이제 올해는 광고동하고 백사까지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시민소년 건강관리 사업에서 그 건강기능 운영을 확대하셨잖아요. 네, 건강기능 보면 흡연 및 음주 구강 건강이 이제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거 말고 좀 심각해지는 게 이제 마약에 대한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흡연 연령이 중학교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자담배를 통한 마약 사건이 계속 연예에 대두되고 있는데 요 할 때 아직 미비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마약 관련된 교육도 같이 확대해서 교육을 프로그램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약사회라고 해가지고는 사실은 마금이라고 해서 그 마약 관련된 그 전문 교육도 받으시는 약사님들이 계셔서 학교 측하고 이렇게 교육 같은 걸 하고 계신데 저희가 건강팀이 그러니까 그게 TU미도 그게 가능한지 그거는 좀 확대 협의를 해보고 지금 약사 중심으로 하는 마약 예방 교육이나 그런 거를 할 때 같이 협조하는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적 대응과 예방으로 만드는 감염병 안전조심 실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신종 감염병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종 감염병은 뭐 저희가 지금 신종 감염병이라기보다는 감염병은 사실은 꾸준히 있기는 한데 코로나 이후로는 뭐 신종 감염병 주문은 아직 없고 남미나 이제 그쪽에서는 네볼라라든가 이제 그런 저희는 있는데 현재 저희 나라까지 신종 감염병이 감염된 사례나 그런 건 근데 그 면역기억이 없어서 치명적이라고 하고 있는 그 엠보스 네. 이거는 우리 그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런 감염병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대응 방안이나 내지는 뭐 이런 거는 있으십니까? 그게 이제 남미라든가 이제 그쪽 방문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항 들어오면 출입국까지 이렇게 스크리닝 다 하고 그 위험 지역에 갔다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안내 문자 보내고 뭐 일주일 아니면 다녀온 이후에도 열이라든가 이상 징후가 있으면 저희한테 하도록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방하고 전반적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연이 있습니까? 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영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용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기존 목표 및 일반 현황부는 서면으로 활용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개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조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및 복지인력 지원 방안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복지 여건과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중장기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간 혁명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여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내시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조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자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생계, 의료급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위기감을 현재적으로 발굴하고 자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0조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및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과 안보 확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복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 지원하고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소득사 예방과 지역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1조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 돌봄 사업 구축입니다. 읍면동 지원 창구를 중심으로 신청 절차를 이용하여 통합 돌봄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보건, 의료,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돌봄 서비스와 지케어 사업 등을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어린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조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스크린 파크 골프장 조성과 동요, 율동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확충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9조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이천시 화장시설을 조성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현대화된 장사복지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주 면적 13만 4,233제곱미터 내외이고 건축 면적은 4,020제곱미터 규모로 화장로 6기를 갖춘 시립 화장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조 장애인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방안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 일자리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조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북권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 간 복지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와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보육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조 시민 체감하고 성평등 안전기반 조성입니다. 2000시 여성 친화도시 2회 연속 지정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와 여성 리더 양성을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민관 공동대응 TF와 여성안전부서 TF를 운영하고 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으로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조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과 모든 가족의 일상 지원입니다. 가족 친화 인증 재인증을 추진하고 가족 친화 교육 캠페인과 아빠 육아 참여 프로그램 라테파파를 운영하여 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조 여성의 전문 역량 강화와 취참업 지원을 통합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디지털 AI 시대에 대응한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과 생애주기별 경력 개발을 지원하여 여성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조 빈틈없는 맞춤 돌봄 함께 키우는 보육 환경입니다. 2000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3호점을 개소하여 마장 번역의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장난감 대여점 3호점 설치와 찾아가는 양육상담, 부모 교육으로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확충을 통해 공공보육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과학탐구 활동과 AI 체험 행사를 통해 창의 과학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아동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조 청년의 참여 기반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참여 기구 운영과 제2차 청년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으로 청년 맞춤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의 경제 능력을 높이고 주거 및 자산 형성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조 건강한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 및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과 문화 체험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창의적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2000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를 40개 운영하여 청소년과 시민의 문화, 여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조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환경 조성 및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 권리 증진과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한계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촘촘한 방과 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 돌봄 수당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조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쉼터와 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 등을 통해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190쪽입니다. 복지산업기재 현대적 발굴 및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조 보니까도 맞춤형 생활 밀착 케어를 지금 준비 중에 계시는데 이게 세조 보니 가구가 1인 가구라든가 내지는 이곳에는 이제 청년이라든가 독거노인 중장년도 고도사 가구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지원이 공동체 회복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분양드림 사업을 하시고 계세요. 이게 어디까지 연계가 됩니까? 예를 들면 심리 상담 내지는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국정부대장 허윤주입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분양드림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소득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1차는 무조건 방문했을 때 인적사항을 전혀 묻지 않으면서 생활용품, 일상용품 몇 가지 가져가게끔 하고 2차 또 방문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간단한 인적사항을 받아서 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단계적으로 복지산업지대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분양드림 사업에서 연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인 상담 이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리 상담이라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그런 많은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소득이라든지 관련된 기준에만 수급자 신청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그렇게 연계하고 있고요. 자살이라든지 의료가 구독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의료까지 심리상담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나와서 마음이 편해지시는 마음 편의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돌기 발견은 물론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복지도 되고 건강 서비스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또 하나의 지역의 어떤 돌봄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기대가 커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대상 누구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홍보는 이제 의원동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나 통해서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부 처우 개선 확대에서 있어주신 요구에 감사드립니다. 촘촘하게 해주셨는데 앞서 자치행정부에서도 남북권 장거리 근무자나 경무 기피 등에 대한 어떤 우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복지는 민간의 협력이 가장 긴밀하게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거에 아울러서 남북권 사회복지 시설이나 직무 기피 종사자들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지금 얼마 전에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더 있는 사실이고 좀 더 심도 있는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마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각 기관단체 사회운영위치나 여러 군데에도 이렇게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우리 다른 부서에서 주민등록조사기관이 아마 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주민등록조사기관. 주민등록 하시는 분은 올해 그 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 혹시 같이 좀 협력해서 혹시 그 확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 해서. 그렇지는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그래서 혹시 여쭤보고, 이게 이제 주민도 조사 기간에 그 이제 도보노인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여기에 필요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또 여기 관련계신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싶은 건 이 조사 기간에 우리가 뭐 요즘은 개인정보다 뭐 이런 부분을 또 확인하기가 어렵고, 근데 조사 기간에는 여기 같은 부서하고 협력을 하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또 뭐 차상위 계층이나 기술자가수급자, 또 뭐 도보노인이나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한번 좀 제안을 드리니까 그 주민도 조사 그 시점에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좀 복지사 발굴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조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 가족 세대 구성 현황이라든가까지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손이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떤 그 부분도 저희 어떤 동문회 자료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제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거 아시고 계시죠?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 적극 추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세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가 좀 방향에 대해서 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 양적인 확대보다 좀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지속 가능성이 좀 향상이 되지 않을까. 예. 아직도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생계형으로 이 일자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단순한 어떤 직종이라든가 또 너무 낮은 소득으로 이게 이제 전문성이나 소득 대에는 전혀 관련이 없게 진행되는 부분을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의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 사서 이분들이 그동안 애쓰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들을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지역에서 사실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를 조금 질적인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고민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전문적인 일자리 또 그걸 통한 어떤 그 생활의 안정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립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서 좀 한 가지는 질문이고요. 우선 저도 궁금한 게 화장을 입기라는 게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가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 갔기로는 이게 설계가 이제 발주되는 시기에 협상 방식으로도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몇몇 설계 사무실을 지명이든 뭐든 선정해가지고 기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가지고 설계 용역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가 약 한 1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억이라는 금액이면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의 건축사 사무소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화장시설뿐만이 아니라 공원이나 이런 주민 시민 편의 시설까지도 다 들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화장시설만 보면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 생각에서는 협상 방식이 아니라 현상 공모 방식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용역사들이 응모를 당연히 할 겁니다. 보통 10억이 넘어가면 메이저들이 응모를 합니다. 18억이면 정말 최고 수준의 일본 용역사들이 응모를 하니 그런 어떻게 보면
공정성, 투명성, 그다음에 작품성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좀 현상 공모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노인 장애인 관련 국민선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설계 공모의 관한 부분은 저희가 원래 화장장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건축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따로 검토를 더 해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장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장차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을 저희가 보기 때문에 2040년을 저희가 수요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사망하시는 분이 하루에 3분 정도, 하루에 4.2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이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관외분들까지도 같이 예측을 해가지고 6기로다가 산정을 했는데 화장로 같은 경우는 되게 되게 엄청난 고열을 해가지고 과열을 해서 하기 때문에 6기 중에 1기는 예비기로 저희가 따로 가동을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5기가 실제로는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로는 4기 정도가 필요하고 관내까지 예상을 해서 저희가 6기로다가 그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네, 여쭤본 이유는 네. 우리가 이제 광역 소극장 같은 경우는 몇 개 시군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먼저 자금을 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이제 건설 비용이나 유지 비용들이 이제 분담을 하는 부분에 대한 방식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시군에 이제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하고 만약에 이제 협의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쪽에서 이제 일부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가능하면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시 화장시설 권리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거다라는 설명이고 저희가 또 이 자리에서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지금 현재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여론을 만드는 격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따로의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하여튼 저희는 좀 원만한 어떤 화장실을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보호과 업무 보고자료 205쪽부터 21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네, 이회부족입니다. 가족수나 문화 확산의 조출생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청년회의소에서 가족사랑 사진전을 하는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늘 주장하는 게 가족 친화 문화가 출산 장려 정책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전을 또 가족이 행복하다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많이 제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분한 콘텐츠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는 점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공감합니다. 공감이 있고 또 시대가 늘 변하고 있고 그 흐름에 맞춰서 콘텐츠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도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열심히 하는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실제로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실 건데요. 말씀처럼 가족 친화 문화 확산에 대한 어떤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출산의 반등 이유가 어떤 고용 기반의 안정적인 직장 공간 가입자 위주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천은 아동 친화 도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돌봄 환경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족사랑 환경 같은 어떤 가족 문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떤 출산이나 육아 휴가에 대한 그런
권고나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금 더 있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청년학원과 법무보고자료 215쪽부터 222쪽까지 있는데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쪽수 말씀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은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보이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노력도 제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이 중심에 유형대한 청소년에 대한 자기 이해와 자존감의 어떤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 이해를 해야 건강한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또 자존감이 있어야 삶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성장 프로그램이나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것이 이 청소년들한테 기본적으로 자기 이해와 자존감을 토대로 자기의 어떤 삶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설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프로그램에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또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앞의 내용과 좀 일맥 상통한 건데요. 아까 30%가 이제 안정적인 직장 가입자율이 상승됐다면 하위 30%는 또 이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 위주로 출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여기 보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월세나 신혼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활성화해서 해주고 계시는데 출산이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나 주거에 대한 요구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천시에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의 주거 환경이 어떤지 환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나도건전입니다. 공공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 지원에 대한 그런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주거 관련해서는 또 해당 부서가 따로 있어서 하겠습니다. 청년의 경제력 자립의 시창업 영양 방학 지원의 내용에 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자 임차료 지원 등 여러 가지 콘서트 사업까지 있어요. 제가 저번에 가정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청년이 됐을 때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의 가정의 프로그램에 청년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해주시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으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각자의 사업이 따로 있는 것보다 청소년에서 어느 정도의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데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에 본 예산이든 아니면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는 꼭 그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야 된다. 또 제가 청소년 재단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청소년들의 길을 지나고 나서 청년으로 갔을 때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그 프로그램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사업을 좀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업 진행 후에 아까 말씀드린 멘토 교육 컨설팅 사업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거기에 그치지 말고 후속 컨설팅까지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얘네들 일을 해라가 아니라 일을 한 후에 그분들을 위해서 후속 컨설팅을 좀 준비를 하셔서 좀 진행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어려서 저는 노인장애인과에 경로당 요즘에 지금 원자재가 올라서 좀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양평 1, 2가 있고 또 부천 3루 또 장천 있고 또 신원 이제 6리죠? 신세계 아파트 그런 문제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공사가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해서 자재비나 인건비가 좀 상당히 올라 있는 편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저희들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그 설계 동의에 현실에 반영되는 그 내용 예산을 뽑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 팀에서 그리고 그 예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좀 실제적인 어떤 예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이 반영을 해서라도 현실에 맞추어서 경호당이 제대로 신축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00년 이제 422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마다 다 구조가 다 달라요. 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은 경로당이 좀 이 경로당은 구조적으로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은 잘된 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 설계를 좀 갖다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 경로당 일단 그 모델 기본적인 어떤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마련하도록 하겠고, 단 이제 그 지역별 어떤 그런 마을별 특성에 맞추어서 지금 경로당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진 그 기본 모델이 그 설계 과정에서 많은 부족된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충분히 반영이 돼가지고 추후에 경로당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은 그 필요한 부서별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할 거지만 전기 충전차 시설이 장애인 주차장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네, 그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들은 충전 시설을 100% 사용하기가 어렵다. 요즘 전기차를 그 장애인분들도 많이 이제 수요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회계과나 또 다른 부서에는 일단 부탁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신설되는 주차장이나 새롭게 그 준공되는 주차장들은 모두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 드렸고 이 부분은 아마 그 노인 이 복지 국장님이나 여기에 관련된 복지정책과 위원장이니까 관련된 부서뿐이 아니라 그 설치를 하는 곳에 부서하고 소통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기존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증설할 때 한 번쯤은 다시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 전기 충전 시설을 설치가 하게끔 이렇게 좀 요청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주택가도 통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더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중주택은 새로 아파트 건립을 하는 곳은 아직도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에는 충전시설이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그 시행사나 사업주한테 말씀을 드리면 준공 전에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내에 전기 충전소를 설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 내에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면 일반인은 거기에서 충전을 할 수가 없고요. 장애인 차 중에 차를 가지신 분만 충전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의견이 충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충전시설은 비장애인은 다 충전이 가능합니다. 휠체어 장애인이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지금 충전시설 없어요. 이거는 지금 다 오피스텔 다른 곳에서 진행을 했고 저희는 기초단체 우리가 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좀 해주십사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검토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전혀 문제 없습니다.